십니까? 그 이제 동영 4주 동안은 타시험 위주로 푸는 겁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셨겠지만 그 모의고사를 평이하게 냈을 때 이번에 학기는 좀 어려웠잖아요. 안 그러고 평이하게 냈을 때 안 들립니까? 켜 있는데요. 시험을 평이하게 냈을 때 실제 시험 모의고사 약간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나와요. 내가 아는 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나온 겁니다. 시험장에 나서 이게 이거였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뭐 문제집 있죠. 그럼 다 그게 그거예요. 다 말만 좀 다르죠. 근데 실제 시험은 그걸 엉뚱하게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감 난이도가 더 어려워져요.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모의고사를 평행히 냈을 때 실제 시험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비하기 위해서 이 타시험 문제를 푸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건데 아마 실수로 많이 틀린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대비하는 겁니다. 그 타시험 기출 문제는 다른 학원은 안 해요, 이런 거. 이걸로 문제 다 찾아서 일일이 타이핑하고 또 모르는 거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겠죠? 다른 학원 미포생은 나이 먹어서 안 해요, 이런 거. 저밖에 안 합니다, 이것은.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41번 보세요. 41번. 설렁은 풍속 기타 사일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 무효로 되는 범위가 아닌 거죠. 그럼 3번의 민사사건을 또 놓쳐보세요. 이제 변호사 송고모세 약정은 형사사건은 쫄아 있으니까 무효, 민사가 유효죠. 답이 3번입니다. 그럼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겠다. 이건 무효죠. 2번은 뭐 우리 시험범위 무관한데 과도한 위약벌 이건 무효다. 3번 보세요. 3번은 첫 계약 시작합니까? 끝내는 겁니까? 4번. 4번은 첫 계약 시작합니까? 끝내는 겁니까? 해지 조건이 나오면 효력 소멸 조건입니다. 해지 조건은 효력 소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효력이 소멸하는데 지금 법률행위가 증여죠. 이 법률행위가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럼 줬다가 다시 내라 그 말이죠. 줬다가 다시 내합니다. 그러니까 첫 계약을 시작하는 거죠. 일단 첩을 꼬시려면 뭔가 줘야겠죠. 꼬시려고. 주고 나서 나중에 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첫 계약을 시작하니까 103조 무효입니다. 5번은 보험 사기 103조 무효예요. 답이 3번입니다. 다음 42번이 비진이 표시인데 이제 비진이에서 진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진정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이게 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진이고 이 진이가 아니에요. 그럼 42번 1번 1, 2, 3 세 개 딱 묶으세요. 자 1번 비진입에서 진이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황을 뜻한다가 틀렸죠? 뜻하지 않는다. 2번 비진입에서 진이는 특정한 내용을 통하십니다. 특정한 내용을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다죠? 것이다. 3번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진 아니하 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하였다면 여기까지 사선을 끌어보세요. 여기까지가 진이죠. 그 뒤에 비진이 아니다 해서 맞았습니다. 맞았다. 4번은 자 강박 보입니까? 그럼 강박하면 세 가지 딱 외우두시라 했어요. 강박하면 딱 세 가지 외웁니다. 첫째 강강호 신조 103조 아닙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다. 두 번째 강박은 110조 취소 사유죠. 그러니까 107조 비진이 아니에요. 107조 비진 표시 아니다. 다음 강박이 극심해서 의사결정 자의가 완전히 박탈됐다. 여기까지 이르면 아예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박하면 이 세 가지 딱 외워둡니다. 그럼 4번은 표의자가 강박동 하나 쳤나요? 그럼 끝으로 달려가요. 분명히 셋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럼 제일 끝에 뭐에 해당한다 그랬죠?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 틀렸죠?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에 읽을 필요 없습니다. 5번 공무원의 사직의 사유 같은 공법행위 동원하세요. 공법행위는 비진 표시가는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죠. 항상 민법 총칙은 개인 간의 재산상행위, 재산상행위만 적용됩니다.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아요. 답이 3번입니다. 사이 3번 차고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요사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에 또는 것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틀렸죠? 합의를 요하지 않죠. 동기를 표시하면 되는 거죠. 합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두 개 묶어보세요. 자, 2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표의자였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맞았죠?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3번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 직업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해 맞죠. 그러니까 그냥 과실, 경과실은 일반적인 주의 의무 위반, 중과실은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두 개 다 맞았어요. 다음 4번은 해치죠.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 또는 보세요. 해지된 후 착오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해지 후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무효로 바꿀 수 있다. 5번이 어려워 보입니다. 5번은 상대방 기망으로 그 다음 또 하나 쳐보세요. 표시상 착오 또 하나 쳐보세요. 그러면 앞에 상대방 기망이 있고 이제 착오가 보이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하죠? 앞에 기망이 있고 지금 착오 있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5번 지문이 있죠. 그 밑에 44번 있습니까? 1번 있죠. 1번에서 여러 개 살펴.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어떤 사람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의사였는데 잘못해서 연대보증에 서명했다. 표시를 여기다 했습니다. 설사 제3자가 기망했더라도 지금 의사호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다.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 불일치가 더 중요해요. 불일치. 그럼 지금 의사 표시에서 비통착사강 이쪽 하고 있죠. 비통착사강. 그럼 여기서 비통착은 의사호 표시가 불일치. 사기강박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죠. 여기 불일치니까 불일치로 가서 착오 취소를 따진 겁니다. 일치로 올 수 없죠.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연착, 여기서 신연착. 그럼 신연착이 여기 표시상 착오입니다. 무슨 착오예요? 표시를 잘못했죠? 표시상 착오. 그래서 신연착을 내어뒀어야 거기 5번에서 표시상 착오 또 하나 쳤죠? 그래서 살짝 써봐요. 신연착. 이걸 내어뒀어야 이거 5번을 빨리 푸는 겁니다. 표시상 착오가 우리 판례가 신연착. 그럼 다시 보세요. 표시상 착오에 빠진 자 행위에 대해서 착오 동그라미 착오 맞았습니다. 아무튼 정답이 1번이 쉬운 데 있었어요. 다음 44번, 1번 제3자 기망행위로 다음 신원보증 또 하나 쳐보세요. 그 아래 연대보증 동그라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경우 다음 사기가 틀렸죠. 사기를 빼야겠죠. 말이 착오로 맞았네요. 신연착. 1번이 바로 답입니다. 2번 신의성실 원칙상 고지의무 더 넣어주세요. 고지의무인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 왜 숨겼을까요? 속이려고. 이게 기망, 부작위한 기망 맞습니다. 3번 강박 더 넣어주세요. 그럼 바로 아랫줄에 완전히 박탈 보입니까? 그럼 제일 그때 무효 보이죠? 무효 보입니다. 자, 일단 5번을 보세요. 5번 둘째 줄에 해약고지 보입니까? 거기 해약고지 또 하나 쳐보세요. 그러니까 강박이 되려면 불법적인 해약고지 해야 돼요. 이거 하나면 확 죽여버릴 거야. 그럼 해약고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강박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4번이 있는데 4번은 110조 1항과 2항을 잘 비교해야 되죠. 사기 강박에서 110조 1항은 갑과 을이 법률행위 체결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기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그 갑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그 갑과 매매하면 을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당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죠. 이게 당사자 간 사기 강박입니다. 근데 110조 2항은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하는데 매매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인데 제3자가 한 명 더 나와요. 그래서 제3자가 사기 강박에서 우리 병에게 속았거나 쫄았죠? 그러니까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우리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 못하는 거죠. 이 상대방을 포함해서 원칙 취소 못합니다.
만약 이걸 취소할 수 있게 해버리면 만약에 우리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어요. 그럼 친구 하나만 꼬셔가지고 야, 친구야 너가 나 속였다 그래. 둘이 짜고 취소하면 이 상대방이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 못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우리 당해서 왔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는 부할 필요 없죠. 이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손목에서 상대방의 서은이 뭐가시면 취소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가부 대리인이다. 이 가부 대리인이에요, 병이.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입니까? 대리인은 제3자 아니죠? 우리 봤을 때 갑이나 갑대리인 동일시하겠죠? 갑이나 가부 대리인 동일시해야 되니까 여기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봤을 때 갑이 사기 강박에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가부 대리인이 사기 강박에도 언제나 취소하는 겁니다.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알았거나 알 수 없으면 틀립니다.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2랑으로 간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4번 질문. 상대방 있는 의사시간에서 제3자의 더 넣어보세요. 그럼 상할수 딱 떠올라겠죠?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맞았죠? 취소할 수 있다. 5번은 둘째질의 해약구제 나왔어요. 강박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다음 45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옳지 않은 거죠. 1번 의사표시 도달이란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안 거 틀렸죠. 몰라도 되죠? 요직 가능하면 도달이죠. 요직 가능하면. 그래서 안 것을 의미한 거 아닙니다. 요직 가능하면 그때부터 도달이다. 그래서 이게 작년 칸평이죠. 그래서 이 1번이 작년 의시는 그들의 정답으로 따라가서요. 같은 애 같이 나온 겁니다. 다음 2번. 2번은 별표 쳐보세요. 요약집 없으니까. 요약집 없으니까. 기본서에 했던 겁니다. 의사표시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자 표의자 동그라미 표의자가 부담합니다.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죠. 그래서 부도달했다는 것은 표의자가 다 부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문서는 내용 지문을 보내죠. 왜 돈을 쓰죠? 내가 입증해야 되니까. 다 내 부담이에요. 내 부담. 그러니까 표의자가 내용 지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알아두세요. 3번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111조는 임의규정 떠나셔보세요. 임의규정이므로 맞습니다.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약으로 정합니다. 안 정하면 도달주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죠? 안 정하면 도달주의. 그런 게 임의규정이죠. 다음 4번 매매계약 승낙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 다음 승낙자에 떠놓쳐보세요. 그럼 승낙자는 의사표의자입니까? 그 상대방입니까? 지금 승낙자 떠놓쳤죠? 의사표시한 표의자예요? 상대방이에요? 표의자예요? 상대방이에요? 다시 보세요. 4번 매매계약 승낙이죠? 승낙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승낙자가 그러니까 표의자예요. 표의자. 이렇게 간 거죠? 갑이 을에게 승낙 의사표시 보낸 거죠? 승낙 의사표시 보냈죠? 그러면 얘가 승낙자가 표의자, 승낙자가 표의자, 그럼 얘가 청약한 자가 상대방이 되겠죠? 청약자가 상대방이 될 겁니다. 그게. 그러면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할 때는 멀쩡했거든요.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이 됩니다. 그러더라도 그대로 유효죠. 도달하면 그대로 유효. 이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입니다. 다시 승낙자에 떠놓쳤죠? 승낙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효입니다. 다음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상대방, 청약자에게 정상적 도달